비헌법적, 반헌법적 각하 판결을 거부한다. 거부한다. 친일매국 김양호 판사 파면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제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3년 전 판결을 뒤집었는데요. 선고일도 이례적으로 원래 예정됐던 6월 10일보다 사흘 앞당겼습니다. 당사자 사정 때문에 보통 기일을 연기를 하는 건 있지만 앞당기는 건 대단히 드물거든요. 판결 결과는 물론 판결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 판단을 부정한 건데요. 법원 조직법 제8조는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다른 사건일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하급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재판부는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된 건 아니지만 우리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내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결론을 위해 제시한 근거를 보면 법리보다는 국제 정세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에 가깝다는 지적입니다. 판결문은 식민 지배와 강제 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다.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패소할 경우 대한민국의 위신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일본, 더 나아가 미국과의 관계가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 같아요. 특히 이제 법관은 법관으로서의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번 판결에 들어간 국제 외교 관계의 문제 같은 것들은 사실 법관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거든요. 일종의 국제 외교적인 또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판단은 법관이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이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청원. 하루 만에 20만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는데요. 우리 헌법은 법관 등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제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합니다. 제도적으로는 탄핵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실제 탄핵 추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각하 결정의 근거라든지 그 논리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만 판결의 내용을 가지고 법관을 탄핵할 수는 없습니다. 법관은 헌법 103조에서 오로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것을 법관의 독립 규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헌정사상 법관이 탄핵된 사례 아직 없습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건 3차례 있었는데요. 12대 국회에서는 결의안이 부결됐고 18대 국회에서는 기한 경과로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과 관련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헌재의 첫 변론 기일인데요.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